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최대 30배도 가능합니다. 전 세계 유일무이한데 이 기업 주가는 바닥입니다. 최대 30배 이상도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초대형 이슈가 있는 부분에서 주가는 현재 바닥에서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큰 종목 오늘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만 9천 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AI, 반도체, 자율주행까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 AI,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매번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대 30배도 가능합니다. 전 세계 유일무이한데 이 기업 주가는 바닥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전기차 충전 방식입니다. 일본 닛산도 테슬라 진영에 합류를 했고요. 북미 충전 방식 통일 천합니다. 닛산이 일본 완성차 업체 가운데 최초로 테슬라가 주도하는 NACS 충전 규격 방식을 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테슬라의 슈퍼차저, 테슬라의 고속 충전기 규격에 맞는 충전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직접 뭔가 충전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충전 방식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충전기가 상당히 미국에 많이 깔려 있는 테슬라를 따라가는 게 맞다. 뭐 이런 합리적인 생각에서 나온 선택인 거죠. 미국 GM, 제너럴 모터스, 포드, 리비안과 그리고 벤츠, 스웨덴의 볼보 등도 NACS를 채택을 해놓은 상태고요. 세계 유수의 자동차 대기업들이 잇따라 NACS 채용을 발표하며 북미 급속 충전 시장 주도권을 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테슬라의 충전기를 쓰자, 미국에서는 표준으로 우리 테슬라 거 써보자, 이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슈퍼차저는 미국 전체 공용 급속 충전기의 60%,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를 제외하고 간다라는 게 상당히 조금 힘들 수 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나라는 분위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거를 넘어서서 누가 우리끼리 동맹 맺자 하는 분위기도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야, 테슬라가 독점하는 거 지켜볼 거야? 현대, 기아, GM, 벤츠 충전 동맹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독일의 BMW, 벤츠, GM, 혼다 등과 손을 잡고 충전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야, 우리 테슬라 거 쓰지 말고 우리 전용 충전기 쓰자. 나 혼자 힘들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가능할 수 있을 거야.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충전할 수 있도록 시내와 고속도로에 최소 3만 개의 고출력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가 바로 이 충전 동맹의 목표입니다. 일단 미국에서 먼저 3만 개를 만드는 게 목표인 거고요. 모든 전기차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미국 표준인 CCS와 테슬라의 충전 규격인 NACS 커넥터를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충전 동맹에서 쓰는 충전기에 더불어서 다른 충전소에서도 쓸 수 있는 규격의 이 커넥터를 같이 주겠다. 그러니까 어디서든 무엇이든지 충전은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여름에 미국에서 첫 충전소를 개장하고 이후에는 캐나다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는 뭐가 지금 쌓아주고 있냐? 바로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걸로 충전할래? 왜냐면 결국엔 이게 시장 점유율이거든요. 여기서 점유율을 한 번 먹는 기업이 결국에는 전기차 충전을 다 먹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 충전처럼 이 충전 규격 관련된 싸움이 다른 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갤럭시 언팩이 진행이 됐죠. 플립 5 외부 화면이 3.8배 커졌다. 삼성 서울에서 첫 언팩을 진행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갤럭시 언팩 2023 행사를 열고 새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 5와 갤럭시 Z 플립 5를 공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019년 폴더블폰 출시 이후 언팩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한 거는 거의 이번에 4년 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삼성전자는 화면을 닫은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외부 디스플레이 면적을 3.4인치로 탑재해 전작 대비 약 3.8배로 확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갤럭시 플립을 닫으면 그냥 뭐 공지 정도 뭐가 있나 뜨는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화면을 3.8배 키워서 아예 이 안에서 뭐든지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바뀌었다. 활용도가 높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갤럭시 Z 폴드 5의 경우 두께가 폴드 시리즈 중 가장 얇으며 힌지의 크기와 힌지를 기존 U자 힌지 대신 플렉스 힌지를 적용해서 상당히 얇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언팩을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 이 스마트폰이 새롭게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화웨이도 다시 한번 스마트폰 재기를 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웨이 경영진 스마트폰 사업 재건 시도 중입니다. 화웨이 컨슈머 비즈니스 책임자는 화웨이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기조 연설에서 스마트폰 사업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화웨이가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 성장이 좀 죽은 지 좀 꽤 됐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화웨이 스마트폰 누가 쓰고 있어? 물어보면은 아무도 없습니다. 화웨이가 독자 개발한 하모니 OS가 지난 4년 동안 많은 문제를 극복했다고 말하면서 현재 시스템 개발자가 220만 명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220만 명이 뭐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지금 건재하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 최신 4G 및 5G 모바일 AP를 생산할 수 없었고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입니다. 이걸 정확히 뭐라 부르냐? 우리는 두뇌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실행할 수 있게 처리해주는 장치인데 그 AP를 생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때 규모가 컸던 AP 시장 점유율이 급락을 하면서 화웨이 스마트폰 점유율도 같이 박살이 났죠. 그래서 화웨이의 컨슈머 비즈니스 매출은 2020년도에 약 670억 달러로 정점을 찍고 1년은 거의 50% 급감하고 지금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화웨이가 우리 다시 재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대한 전쟁, 스마트폰에 대한 경쟁이 다시 한번 심해지는 상태인데 아까 얘기했죠. 그냥 스마트폰이 아니라고요. 그 안에서도 어떤 싸움? 다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바로 충전입니다. 이 스마트폰 C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C타입이 뭐냐? 지금 현재 혹시 갤럭시를 쓰고 계신 분들은 다 똑같은 타입의 충전기를 쓸 겁니다. 바로 이런 모양인데 동그란 모양이죠. 네, 그냥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충전기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 갤럭시의 동그란 이 모양의 충전기를 우리는 C타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2024년부터 전자기기 충전 단자 C타입을 통일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스마트폰이든 어떤 전자기기든 다 C타입으로 충전하자라고 하는 거죠. 전자폐기물 감축이라는 건데
말 그대로 이거저거 쓰다 보면은 사실상 쓰레기도 많고 종류도 많아지니까 하나로 통일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유럽연합에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충전 단자가 USB-C 타입으로 통일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집중하자. 유럽연합 환경장관 이사회는 이 2024년부터 전자기기 충전 단자를 USB-C 타입으로 통일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을 했고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뿐만이 아닙니다. 2024년부터 유럽연합 내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무선 키보드 등 휴대용 전자기기에는 USB-C 타입 충전 단자가 의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 충전한다. 그럼 이거저거 이상한 거 쓰지 말고 싹 다 C 타입으로 통일해 라고 한 거죠. 그러면 충전되는 부분, 충전시키는 부분 이게 통일되겠죠. 그럼 재활용이든 뭐든 수리든 다 편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공통된 충전기가 있으면 충전 단자와 급속 충전 기술이 조화를 이뤄 이용자 편의성이 개선되고 전자 폐기물을 상당량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싹 다 USB-C 타입으로 통일해 라고 한 거죠. 근데 이게 어디? 유럽연합입니다. 아니 그럼 유럽연합이 통일하면 뭐 합니까? 라고 하는데 누구? 예, 대한민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충전 단자 표준화입니다. 한국도 유럽연합처럼 충전기 C타입 무의무화 하나 충전 단자 표준화 입법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법안으로 이거는 정해버리는 거예요. 강제성을 띠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휴대용 전자기기 충전 단자를 표준화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기 정통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전자기기 충전 단자를 USB-C 타입으로 표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성이에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 10월 전자제품 커넥터 형상, 전원 공급과 데이터 전송을 USB-C 타입으로 통합 호환하는 국가표준 제정을 추진했는데 이거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냥 표준인 거예요. 아 그냥 할 거면 이걸로 해라. 권장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입법 추진은 이거는 강제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고요. 무조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문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애플 아이폰이 국내 출시되려면 충전 단자를 삼성 갤럭시와 같은 USB-C 타입으로 내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USB-C 타입으로 안 나오는 스마트폰 전자기기 싹 다 모아서 USB-C 타입으로 바꿔서 내야 한국에서 출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유럽에서도 출시할 거면 뭐 한국에서 출시하는 거 전혀 어렵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USB-C 타입의 강제성을 띠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갤럭시는 이득이죠.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현재 C 타입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아이폰이 좀 손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아이폰도 고집을 좀 부렸습니다. 아, 이걸 내가 왜 지켜야 돼? 라고 했는데 결국엔 고집을 꺾였죠. USB-C 타입으로 전환하겠다. 애플 USB-C 타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케이, 알겠어. 내가 말 들을게. 그렉 족스위아 애플 마케팅 담당 수석 부사장은 분명히 우리는 충전단자 USB-C 타입 전환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바꾼다는 소리예요. 이후에 충전단자 통일 움직임을 두고 혁신을 방해한다. 아니 이거 너무 고집 아니야? 강제 아니야? 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으나 강경한 규제 압박에 결국 충전단자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 우리도 그럼 USB-C 타입 바꿀게 알았어.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화해를 한 거죠. 그래서 애플 제품에도 해당 충전기 USB-C 타입 적용이 되면은 갤럭시 충전기로 아이폰을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정말 별거 아닌데 되게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갤럭시를 쓰는데 상대방이 아이폰을 쓰면은 그 충전기로 쓸 수 없었고 내가 갤럭시를 쓰는데 상대방이 아이폰인데 내 걸 충전하려고 하면 충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꽤나 불편했는데 이제는 통일이 되면은 그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유럽은 애플 전 세계 매출액의 24%, 그러니까 4분의 1입니다.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이 시장을 우리가 고집 부려가지고 점유율 낮출 바에야 충전 단자를 통일하는 게 더 이득이다. 이렇게 애플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고집 부려서 손실 날 바에야 제가 고집을 좀 꺾어서 우리 이득을 좀 보는 방향으로 가자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렇구나. 애플 C타입 전환을 했구나. 아니 근데요, 언제부터 전환을 하나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년일지 내후년일지 뭐 5년 뒤일지 10년 뒤일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언제부터니? 라고 하니까 바로 아이폰 15부터 한다. 9월부터라는 거죠. 아이폰 15 연말까지 7,500만 대 출하 예상, 프로 라인업 4,900만 대 전망입니다.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애플 아이폰 15 시리즈가 연말까지 7,500만 대가 출하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상당히 많이 팔리죠. 근데 여기서 핵심 뭐냐? 아이폰 15에서 들어가는 기술력이 뭐냐? 올해 아이폰 15 시리즈 하위 라인업은 다이내믹 아일랜드 기능이 적용이 되고요. USB-C 타입 충전 단자가 적용이 됩니다. 이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스마트폰의 위에 여기에 뭐가 뜨는 거예요. 네, 그게 다이나믹 아일랜드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기서 크게 바뀌는 거는 USB-C 타입이죠. 왜냐면 아이폰 14까지 이 아이폰 전용 충전 단자였습니다. 근데 아이폰 15부터는 USB-C 타입, 갤럭시와 같은 충전 단자를 적용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빠르게 적용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의 과거 이력을 보았을 때 9월 15일에 선주문이 시작되고 공식 출시일은 9월 22일경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래서 9월 중순쯤 이 C타입이 탑재된 아이폰 15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아이폰 15 시리즈는 아이폰 15, 아이폰 15 플러스, 아이폰 15 프로,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구성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당연히 제일 좋은 거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가장 좋은 폰이겠죠. 가장 무겁고요. 기능이 제일 좋고 카메라도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5부터 USB-C 타입이 적용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기차 충전소처럼 스마트폰도 이 충전기 관련된 전쟁이 시작됐는데 거기서 결국에는 누가 승자다? USB-C 타입이 승자다. 그래서 9월 13일 발표가 나고요. 15일 선주문 시작되고요. 22일 이제 공식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9월 중순까지는 USB-C 타입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주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관련주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신화콘텍이라는 기업이고요. 신화콘텍은 유럽 USB-C 타입 통일 법안이 나왔을 때 이슈를 받았던 기업이에요. 신화콘텍이 유럽 의회 모든 휴대전화, 태블릿 카메라 등의 C타입 통일하는 법안을 가결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왜? 신화콘텍은 USB-C 타입을 개발한 업체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에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USB-C 타입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아이폰에 탑재가 되는 거에 대한 수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신화콘텍입니다. 신화콘텍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가가 과거에 좀 상승세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2022년에 뭐 유럽에서 C타입을 쓰니 많이 이런 얘기 나올 때 상승이 나와줬고요. 한국에서도 쓰니 많이 할 때 주가 상승이 나와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박스권 이어나가다가 최근에 거의 깨진 적 없는 저가까지 내려온 구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다? 아이폰의 C타입에 대한 이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면서 충분히 반등이나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저가 구간이지 않나 생각하니까요. 지금부터 관심을 좀 두고 우상향을 지켜보자. 워낙 바닥 구간이다 보니까 고점 대비 거의 뭐 반토막 났죠. 긍정적으로 가겠습니다. 실적도 뭐 기업 이름만 보면 좀 별로일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고 유통 물량이 적은 것도 아니고 나쁘지가 않은 흐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신화콘텍
USB-C 타입으로 관심 가지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로봇, AI,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무료로 들어가서 접속을 해서 이 어플에 들어가시면은 혹시 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예, 입력할 데도 없고요. 그냥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저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어플 설치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혹시 로봇, 그 다음에 AI, 반도체,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가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8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 공개에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쭉 밑에 월가 대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 AI, 반도체,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무료로 다 올려놨으니까 받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8월 8일, 7일, 4일, 3일, 2일, 1일, 31일 추천주 무료로 매일매일 추천주 드리니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장전에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이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초전도체 관련주가 움직였대,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정리를 해드리죠.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